네, 그냥 말이 하고 싶어서 3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3부 첫 곡은 BY의 가라사대 들었습니다. 3부에서는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의 새 코너입니다. 탁과생 초대석.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탁과생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첫 게스트로는 현 경영인텔리전스학과, 구 이비즈니스학과죠. 어쨌든 지금은 경영인텔리전스학과에서 한 분 나와주셨는데요. 앞서 제가 제 고등학교 동생들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이분이 공교롭게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창원 경일고등학교 동문이시기도 한 아주대학교 경영인텔리전스학과 학생회, 그대와 함께하는 새로운 발걸음 빅인 곽성우 홍보팀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곽성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 보죠. 예, 네, 저희는 뭐 굳이 안부 인사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맞죠. 준비돼 있죠 항상. 그래도 우리 문콘 분들은 처음이실 테니까 소개 한 번만. 자기소개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주대학교 경영인텔리전스학과 2학년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곽성우라고 합니다. 병진이랑 동일하게 창원에서 오게 되었고요. 병진이 고등학교 방송부 선배이자 이제 방송부 인연으로 알게 되어서 이렇게 라디오까지 초청해 주셔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또 방송부시니까 라디오가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숙하네요. 이런 네. 환경은 좀. 바로 질문 들어가 보죠. 모두가 지금 경영인텔 분들 보면 이것부터 묻고 하십니다. 묻고 싶어 하시죠. 학과 이름이 바뀌었는데 근데 이전 이름도 그렇고 지금 이름도 그렇고 일단은 무슨 학과인지 한번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인텔리전스 학과, 즉 구2 비즈니스 학과로 소개가 돼 있는데 사실상 저는 다른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면은 그냥 경영학과에 소프트웨어 학과를 첨가한 거다라고 쉽게 이해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 학과는 정확하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경영 기획이라던가 이런 IT 기획들을 접목시켜서 그런 그쪽 관련 즉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학생들을 키우는 걸 위주로 하는 학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건 알겠고. 이 비즈니스 학과에서 경영 인텔리전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저희 학과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그냥 저가 꿋꿋이 내세웠는데요. 이제 학과 유튜브에서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 한 거니까 뜻이 있겠다고 했지만 저는 꿋꿋이 반대를 한 이유가 사실 실상 이 학과 이름을 바꾼 이유가 저희 취업률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학과 이름을 바꾼 거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이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뭐 취업군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경영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학과 이름을 변경하면은 취업군에 좀 더 유리한 게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 교수님이 바꿨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이상하잖아요. 경영 인텔리전스학과, 경영 능지학과. 해석하면 그렇죠. 그렇네요. 해석하면 네. 그리고 이비즈니스학과도 줄이면은 저희는 이비주라고 되게 쉽게 불렀거든요. 네. 근데 경영 인텔리전스학과를 줄이면은 경텔, 경텔, 경인텔 어디 약간 경기도에 있는 모텔도 아니고. 경스. 근데 네, 경스 쉽게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불만이 많았죠. 불만이 많았지만은 이게 조금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비즈니스학과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입학하실 때 이 비즈니스. 입학했을 때 이 비즈니스 학과였기 때문에 졸업했을 때 이제 이 비즈니스 학과로 졸업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이제 이사학번부터 경영 인텔리전스, 경영 능지 학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 입장에서도 이제 실상 여론은 경영 인텔로 왜 바꿨느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서 이제 그 경영인텔 학생회 빅인 홍보팀원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학생회 안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회에서 저는 이제 홍보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낙하산으로 꽂힌 거거든요. 이제 정식적 공식적인 절차로 밟힌 게 아니라 이제 이전에 학생회에서도 홍보팀 활동을 했어서 회장 친구의 권유로 저희 21학번 선배님을 모시려고 한다 해서 홍보팀 활동을 하게 되었고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 제작은 물론 이제 포스터 그리고 뭐 관련 뭐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주점 메뉴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만듭니다. 지금 학생회에서 가장 최고령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죠.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높은 학번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동료 학생회 임원진들과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맞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선뜻 어울리기 힘들고 제가 이제 복학생이다 보니까 이 복학생이 가지는 위치는 이 재학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입생과는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고 불리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엔 좀 조심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이 눈높이를 낮추고 좀 지능을 떨어뜨려서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생각외로 재밌고 이 친구들과도 시너지가 많이 나기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맞춰가다 보니까 아마 좀 어울리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저는 원래 복학하신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이 됐던 게 대부분의 복학생들이 학교에 오랜만에 컴백하는 거고 왠 주변 사람이 다 바뀌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현상을 그렇죠. 맞이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맞죠, 맞죠. 많이 힘들어죠. 걱정을 좀 했는데 너무 적응을 빨리 하셔가지고 놀랬습니다. 맞죠. 저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음. 복학생 입장에서도 이제 역시 성우는 인싸다.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 안 변한다. 1학년 때 음. 있었던 안 변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2학기 때는 아마 근데 이렇게 하고 2학기 때부터는 복학생 친구들과 함께 그냥 다산감 매점에서 제육이다 먹을까 싶습니다. 간혹가다 된장찌개도 드셔주세요. 예, 차돌된장찌개는 이제 전날 술을 먹게 되면은 그쵸. 숙취가 좀 해장용으로. 맞아, 네. 해장용으로 이제 한번 차돌된찌 먹어줘야 되는 게 국룰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아리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동아리 하고 있는데 1학기 때 관뒀습니다. 아, 네, 이전에 1학기 때 이제 그 사물놀이 동아리를 네.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녹두벌 사물놀이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는 그런 활동들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때 꽹과리를 친 적이 있어서 꽹과리 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어서 그 녹두벌에서도 뭐 꽹과리 치면서도 막 돌아다니고 서로 합을 맞추고 마치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이 음. 악기로서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막 했는데 이 무드 자체가 사람 그 녹두벌 분들이랑 저랑 약간 무드가 안 맞다고 느껴질 때쯤에 1학기만 하고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1학기만 하고 이제 또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2학기 때 다른 동아리 가입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동아리 박람회는 아마 2학기도 예정돼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있고요. 그래서 동아리를 미리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누비아주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누비아주라고 이제 국제대학원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건데 국제대학원의 GSIS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이죠. 예. 외국인 유학생분들이랑 함께 하는 활동 함께 이제 뭐 한국에 좀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한 누비아주라는 곳에서 최근에 면접을 받고 네. 지금 면접 최종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럼 2학기 때 이미 거치가 결정되셨네요? 그렇죠. 이미 동아리를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 거치가 좀 결정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인텔리전스학과 학생회 비긴 곽성호 홍보팀원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축제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축제를 했었죠. 갑자기 목소리가 좀 커지시네요. 당황스럽게. 예. 화제가 되셨어요. 맞습니다. 좀 화제가. 제가 축제 날 이제 홍보실 업무 때문에 제가 계속 스케치를 돌았는데 하필 저 없을 때 이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유튜브 예? 없을 때 못 봤어요? 예, 저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인스타에 올려주신 거. 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날 없어가지고 마지막 날 아니었나요? 두 번째 날이요. 두번 나왔어요. 두 번째 날에 그러니까 인스토리에 올리신 두 번째 날에 제가 이제 홍보실 초반에만 있다가 이제 중간에 다른 촬영 가가지고 없어서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는 아마 사진이 보일 텐데 축제 때 그 사회자분이 막 이렇게 커플 만들어 주시는 맞죠. 예, 거기에 카메라가 딱 잡히셔가지고 했는데 한번 썰을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저는 축제를 첫 축제니까 네. 즐기러 오기도 했고 이제 두 번째 날에 이제 축제 그 소개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축제는 못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축제 때 갑자기 이제 사회자분이 나와가지고 이 여성분과 어울리는 남자분 어디 안 계시냐라고 하면서 키는 175 정도 넘고 좀 성격이 활발한 그런 분을 찾는다라 하길래 제가 이제 키가 175인데 깔창 포함하면 17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가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가 스탠딩석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난가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던 후배랑 선배 형들이 너다 이러면서 손을 막 강제로 들게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이렇게 손이 들리니까 신나가지고 네. 또 관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손을 들면서 에이 안 걸리겠지를 했는데 첫 번째 1번 남이 제가 2번 남이었구나. 2번 남으로 이제 제가 채택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제 카메라 보여주면서 심지어 스탠딩석 주변 분들이 다 앉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화면이
또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빨 잘 받으시던데요? 예. 카메라 바를 실물보다 더 잘 받아요. 어. 그래가지고 아 잘 나오네 이러고 보고 있다가 얼떨결에 이게 또 얼굴이 좀 먹혔는지 무대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올라갔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같이 나온 상대분이 그분이 한 5번 남인가 그러셨는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학점이 4.3이 넘다고 예. 성격도 되게 칼 같아 보이고 저보다 어. 키가 좀 더 크시고 어. 이래가지고 저는 약간 살짝 귀여움으로 승부를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밀려났어요. 아, 그랬군요. 네, 밀려놓고 그러고 이제 사회자분이 혹시 내일도 오실 거냐? 네. 내일도 올 거다라니까 그러면 내일 내가 맺어주겠다.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막 안 부르시겠지? 왜냐면 내일은 엠믹스도 오고 엘리도 오고 그렇죠, 시즌 그렇죠. 오니까 네. 그래서 안 부르시겠다 했는데 내일이 딱 되니까 엠믹스 무대 끝나고 갑자기 언급하셨네요? 맞죠. 그 남성분 어디 계신가요? 바로 찾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던 그때 같이 있었던 선배 형이 여기 있어요. 라면서 그때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화면 비춰지고 자 이분이랑 같이 함께할 여성분 찾습니다 해서 그래서 여성분들이 한 분 이제 딱 보여줬거든요. 보여지면서 이제 그분이랑 저 연락처도 나누고 같이 오. 화면에도 띄워주고 네. 제가 영화표도 한 두 표를 받았어요. 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축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 그 뒤에 이후에 뒤에 얘기겠죠? 얘기를 듣고 예.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선은 그분이 성함이나 이런 건 필요 없지만은 네. 일단 의대생이셨어요. 의대 분이 지금 없는데 지금 의대생 분들이 지금 학교에 예. 근데 의대생에다 저보다 한 2살 작은 그런 분이셨는데 처음에 행궁동에서 오. 이제 소개팅을 하게 예. 됐죠. 소개팅을 하게 돼서 이제 막 얘기를 해봤는데 되게 말도 잘 맞고 저 음. 같은 경우에 제가 말에는 좀 뒤지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도 잘 풀고 말도 잘 통하고 이랬어요. 하고 뭐 카페도 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이성적인 끌림이냐 아니면 친구로서의 끌림이냐. 근데 이게 서로 느꼈던 게 친구로서의 끌림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만남까지는 했는데 두 번째 만남 때 심지어 인사이드 아웃 2도 보고 아우. 밥도 먹고 빙수도 먹고 얘기를 전형적인 정말 데이트를 많이 하셨네요. 전형적인 데이트를 했는데 네. 설렘이 없던 거죠, 둘 다. 아. 왜냐면은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친구로 지내자라고 해서 그래 그러자 이러고 관뒀는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저보다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아보잖아요. 네, 축제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학교에 제 이름 석자 아는 사람이면 다 연락이 오고 음. 저보다 더 많이 설렜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뭐 남의 연애 보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다 설레하니까 TV로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설레서 그런 서로 간의 설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또 연락하시고 그러진 않으시고. 지금은 연락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인사를 하자 했지만은 의대생들이 안 계시니까 아마 인사는 못 할 것 같네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또 노력의 아이콘이십니다. 바로 그 다음 소개팅을 며칠 전에 잡으셨어요. 며칠 전이라면 혹시 저희 연락했던 그때인가요? 제가 라디오 관련 섭외 연락 드렸었어요. 섭외 연락 주셨어요. 며칠 전에. 예. 맞죠? 일정 확정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때 또 소개팅을 또 나갔고요. 이번에는 조짐이 매우 좋습니다. 내일 당장 보기로 했고요. 이미 한번 봤는데 예. 서로 제가 원래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잘 안 절어요. 그렇죠. 잘 안 절고 예. 약간 그러니까 그 말 사이에 공백 있잖아요. 어색한 공백. 대화의 흐름을 잘 이어나가시죠. 그렇죠. 예. 대화를 잘 이어나가면서 말 사이에 공백이 없는데 이 친구는 제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긴장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좀 뚝딱거림이 있었어요. 그 특유의.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다가 그 이후에 카페 가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지금까지도 연락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만나기로 했고요. 이번에는 아마 저에게도 여름이지만 뜨거운 여름이지만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듣기 언짢습니다. 뭐 부러우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지금도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가 필요하시다면 아니요. 저는 여름은 여름대로 더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뭐 굳이 봄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을은 가을대로 혹시 예,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또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내년 봄을 기약하시는 건가요? 내년 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승민 선배도 저와 개인적인 인연에 관한 얘기도 했었으니까 저희 한번 저 만났을 때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심사위원이었고 아 저희 방송부 면접. 면접이 제일 처음이죠. 그쵸. 방송 면접이었고 그때 제가 3학년이었으니까 네. 면접 심사위원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제가 채점을 하진 않았고 2학년들 위주로 했었는데 우리 병진이가 참 근데 제일 잘했어요. 네. 최고점을 받았거든요. 제일 최고점을 받기도 했고 아 최고점 아닙니다. 최고점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제 기억이 최고점 아니 제가 2등인가 그랬어요. 1등은 누구였죠? 기억 정확히 안 나는데 제가 현우인가? 아니 1등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 2학년 선배와 인연이 있어서 아, 그 가산점이 좀 많이 붙지 않았나. 그 가산점이 현서에 네, 가산점이 네, 많이 맞습니다. 근데 되게 저는 점수를 후하게 저한테 최고점이었다. 아 그죠? 뭐.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왜냐면 PD로서 막 자기 꿈을 막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왔구나 싶어서 되게 귀여워 보였고 네. 그리고 희망차 보여서 그냥 뭐 어린 꿈이겠거니 했는데 지금 라디오 하는 거 보니까 꿈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저는 저게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1년 잠깐 또 같이 있다가 대학에 가시고 군대에 가시고 이랬는데 그렇죠.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저희가 아주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죠. 저도 놀랐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안 하셨죠? 저는 예상을 전혀 못했고 예. 일단 아주대 오는 경일 친구가 없어요. 네, 그렇죠. 진짜 없는 경우고 저 같은 경우 케이스도 왔을 때 경일고등학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동문 그때 찾기 힘듭니다. 아주대학교를 그때 이제 애초에 제가 면접 이런 것도 자문을 좀 해주지 않았나요 그때? 약간의 뭐 약간의 뭐 자문 비슷한 전반적인 자세를 좀 전반적인 이렇게 자세를 얘기를 짚어주셨죠. 예. 해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대하고 또 다른 대학교를 썼을 때 이제 다른 대학교 뭐랬고 우리 학교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아주대 안 오겠지 이러고 말하는데 온 걸 보고 음, 굉장히 반가웠죠. 근데 반가운 것 치고는 생각외로 만남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쵸. 왜냐하면 군대 가 계셨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만남이 별로 없기도 했고 그리고 만나려고 하니까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도 병진이 잘 지내는구나. 문콘에서 되게 활약하고 있구나. 교수님이랑 막 영상도 찍고 예.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저희가 또 같은 창원 동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혼자 문콘에서 이 창원 자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죠. 창원 자랑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창원 같아요. 자랑. 창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대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그렇죠. 8차선 대로가 그냥 시원하게 시원하게. 뻗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인천에 버금가는 이제 수원함에 인계동이 있다면 저희는 상남동이라는 아주 이 놀기에 적합한 메타 10대부터 60대가 모두 놀 수 있는 상남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제가 어필할 게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솔직히 재밌는 걸 찾아보려고 해도 차라리 김해나 부산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래도 제가 이제 문콘 가까운 분들한테 창원 한번 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와볼 만한 동네긴 하죠. 그렇죠. 한번 와볼만 합니다. 네.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이 살긴 정말 좋고 그렇죠. 그리고 노포 맛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창원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이런 곳이구나. 왜 부산 식민지인지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설득해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이렇게 라디오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병진이 통해서 오게 됐는데 저는 이런 새로운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편하게 그냥 대본 없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지금까지 경영인텔리전스학과 2학번 곽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영인텔리전스학과 학생의 곽성우 학우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